소설 영화관. 그것은 단지 10분이었지만 그 공포는 나의 평생에 새겨졌다. (1827년) 프랑스 노르망디 인근 연대장이었던 나는 부대를 이끌고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두 근처를 산책하는데 낯선 이가 내게 달려오더니 불쑥 팔을 움켜잡았다. 이보게, 누구시죠? 날세 장루이. 자세히 보니 친한 친구였다. 그럼에도 당장 알아채지 못한 건 변해버린 외모 때문이었다. 단지 5년 정도 만나지 못했을 뿐인데 녀석은 마치 50살은 먹은 것처럼 늙어 있었다.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네. 그는 아주 어리고 예쁜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황홀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작 1년이나 되었을까? 그녀가 돌연 병으로 급사했고 죽을 것 같은 나날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내 손을 꼭 붙들고 말했다. 자네를 만난 건 행운이군. 내 꼭 부탁할 일이 있네. 부디 내 별장에 가서 서류 뭉치를 좀 가져다 주지 않겠나? 그 서류는 나와 내 아내가 쓰던 방에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데 너무도 비밀스러운 일이라 변호사도 하인도 보낼 수가 없다네. 아니 그럼 자네가 직접 가면 될 것 아닌가? 나는 갈 수가 없네. 그는 복잡한 표정과 함께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나는 부탁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잠긴 방의 열쇠와 책상 서랍의 열쇠가 내 손에 건네졌다. 그리고 별장 관리인에게 보여줄 편지도 한 통 받았다. 이튿날 아침 10시경 친구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난 홀로 말을 타고 출발했다. 오른쪽 서랍을 열면 편지 2묶음과 서류 1뭉치가 있네. 그리고 부탁인데 그 서류를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네. 거참, 알았네. 사실 그 말에는 기분이 좀 상했었다. 나를 서류나 훔쳐보는 무례한으로 의심하다니. 하지만 녀석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만큼 그러려니 넘어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막상 다다르고 보니 집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다. 고작 5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수준이랄까. 누구시오? 이 집 나리에 부탁으로 왔소. 이걸 보시오. 내가 편지를 건네자 노인은 몇 번이나 돌이켜 읽더니 난감한 표정이 되어 내게 물었다. 정영 선생님께서 그 방을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진심으로요? 그렇소. 어째서 당신이 그런 걸 따지려 드는 것이오? 아닙니다. 단지 그게 그 방은 만임사 후에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일단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먼저 살펴보고. 지금 날 놀리오? 방 열쇠는 여기 있는데 그쪽이 뭘 어쩌겠다는 것이오? 아, 그렇죠. 그렇군요. 따라오시지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계단인지만 알려주시오. 하지만 선생님, 그만하시오. 짜증이 폭발한 나는 그를 밀치고 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부엌을 지나 정원사부부의 방도 지나 중앙홀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계단을 오르자 친구가 말해준 것과 동일한 문이 등장하였다. 열쇠를 돌리자 손쉽게 문이 열렸다. 욱! 토할 것 같은 냄새군. 환기를 위하여 잠시 서 있노라니 슬슬 어둠에 눈이 익어갔다. 모든 것이 사가가는 분위기였고 정면으로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중 베개 하나는 마치 좀 전까지도 누군가 누워있던 것처럼 사람의 머리 자국이 뚜렷했다. 안타깝게도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채로 책상을 뒤졌다. 이건가? 그때였다. 깜짝 놀란 나는 펄쩍 뛰어 뒷걸음쳤다. 누구시오? 나는 사실 유령 따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음과 감정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나마 허리에 칼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것마저 없었다면 곧장 방을 뛰쳐나갔을 것이 분명했다. 선생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우물거렸을 뿐. 머리는 여전히 눈앞의 존재가 사람인지 유령인지 갈등하고 있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당신만이 절 구해주실 수 있어요. 전 지금 너무도 괴롭거든요. 끝없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이제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들어주실 거죠? 나는 여전히 입을 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 그러자 여인은 내게 빗을 하나 건네주더니 머리 좀 빗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제 머리를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나는 어째서 그녀가 부탁하는 대로 따랐던 것일까? 대체 무슨 이유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빗을 받아들고 섬뜩하게 차갑던 그 머리칼을 움켜잡았을까? 그때의 차디찬 감촉은 여지껏 내 손에 남아있어서 생각하기만 하면 온몸이 떨린다. 과연 어떻게 해냈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나는 그 머릿결을 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단정하게 따아주기까지 하였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잽싸게 빗을 낚아채더니 쪽방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나는 냅다 창가로 달려가 셔터창부터 때려 부쉈다. 햇빛이 들어오자 더욱 정신이 들었다. 나는 곧장 사라진 여인을 쫓아갔는데 놀랍게도 좀 전까지 열려있던 문이 닫혔을 뿐더러 자물쇠마저 굳게 채워져 있었으니 나는 급한 대로 서리봉투를 모조리 집어들고 단숨에 뛰쳐나간 다음 계단을 서너 칸씩 뛰어 별장을 탈출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말고삐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내달렸다는 것이다. 방번하사에게 고삐를 건네고 숙소로 들어간 다음 문을 걸고 생각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거의 1시간 가까이 고민한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환영이다. 어둠 속의 환영. 일종의 긴장과 밀폐된 공기 등의 영향으로 신경착란이 와서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마음이 놓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나는 창가로 걸어가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 기지개를 켰는데 내 바지에 여자의 기다란 머리카락이 잔뜩 엉켜있는 게 아닌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창밖으로 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 틀어박혔다. 친구와의 약속도 취소했고 서류는 당직하사를 통하여 대신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튿날 그곳에서 겪은 일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친구의 하숙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하숙집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제 저녁 이후로 귀가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실종신고를 하고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어디에서도 그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난 사람을 써서 문제의 별장도 조사하였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머리 긴 여자가 숨어있던 흔적 같은 건 아무 곳에도 없었다. 과연 그 서류들은 무엇이었으며 친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누구였을까? 설마 정말로 유령이었을까?